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66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도자 리스크 비율이 경고를 바라고 있으며 56천 달러가 공황의 경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제한,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의 새로운 제안이 트럼프보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We have the money now. 미국 채무라는 폭탄이 다시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맞이할까요? 금리 인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9월에 대전환을 맞이할까요?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암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보세요. 8월 1일 목요일 BATCoin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24시간 비트코인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은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분포 URPD 지표에 따르면 7월 25일 비트코인은 65천 달러 상단에서 거래되었으며 당시 단기 자산은 64천 달러와 66천 달러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64천 달러 구간에 48.3만 개의 비트코인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URPD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5천 달러에서 64천 달러 구간으로 돌아왔으며 전체 가격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6천 달러 위에는 19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쌓여 있으며 일주일 동안 20.3만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자산의 대부분은 단기 이익 자산과 문턱에서의 보상 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두 이익 실현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단기적인 압력이 가해졌으나 장기적으로는 저가 자산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의 보유 평균 가격이 상승하여 이후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유리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대폭 하락할 경우 66천 달러 위의 투자자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통과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날 1,830만 달러의 자금이 소폭 유출되었으며 어제는 3.887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10개의 비트코인 ETF 중 블랙록의 IBT만이 순유입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구매 의욕이 명백히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이더리움 현물 ETF는 3일 동안 누적 순유입 1억 4,6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금의 흐름에서 매도 압력이 명확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가격의 하락과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은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더리움의 후속 반등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도 압력의 감소는 관망 행동일 수 있으므로 가격 반등 후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할 당시 비트코인의 매도 리스크 비율은 0.75%의 높은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매도 리스크 비율도 역사적 고점에 있었으며 이는 주로 상승장 정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 자산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이후 매도 리스크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7월 31일에는 0.152%로 떨어졌습니다. 단기 시장에서의 이익 실현 자산은 명확히 줄어들었으며 현재 가격은 단기 투자자에게 높은 이익도 큰 손실도 없이 60천 달러에서 70천 달러의 중간 균형 구간에 있습니다. 향후 주의해야 할 점은 상승장에서의 매도 구간이 최소한 73천 달러의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며 최근 하락장에서 매도 리스크 비율이 뚜렷하게 반등한 가격 구간이 56천 달러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어 56천 달러를 하회할 경우의 공황 감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4시간 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관련 최신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 재무부가 5년 내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계획을 밝혔고 최신 암호화폐 법안 제안서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발전을 오랫동안 지원해온 미국 의원으로서 루미스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차례되지 않아 루미스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의 입법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잠정적인 이름은 2024 비트코인 법안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비트코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 개의 BTC를 구매하여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들은 최소 20년 동안 보유되며 미국의 부채 상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자산의 최대 10%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는 재무부가 미국 전역에 분산된 비트코인 저장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bill provides that not only will the asset forfeiture money be transferred into this reserve, fulfilling President Trump's promise that he won't sell any Bitcoin, but we will convert excess reserves at our 12 Federal Reserve banks into Bitcoin over 5 years. We have the money now.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FRB의 자산 부채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으로 FRB가 보유한 금의 가치는 110억 달러입니다. 이 가치는 미국 공식 장부 가치인 금 1온스당 42.22달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 시장 가치는 현재 1온스당 약 2,400달러로 차이가 50배 이상 납니다. 따라서 FRB가 보유한 금의 인증 가치를 실제 시장 가치로 조정하면 FRB의 자산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이 가치 차이를 재무부에 기부하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비트코인 사용 경험을 통해 BTC가 미국의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려봅시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금액은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의 경제 총량을 합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채무를 미국 국민들에게 분담시킨다면 한 사람당 약 10.4만 달러의 부채를 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 예산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출과 이자 지출의 증가가 세수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2034년에는 국채가 5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파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미국 채무 문제에 대해 내린 최신 평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제 미국의 암호화폐 지지자인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X 플랫폼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가 채무가 35조 달러에 달하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만이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툴보피셔의 CEO 매트 벨도 계속해서 팽창하는 미국 채무가 비트코인의 채택을 증진시키고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회사 GSR의 공동 창립자 리치 로젠블룸은 역사적인 다른 시기와는 달리 현재 주권 국가와 투자자들이 이러한 압력을 해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United States may be in the future to look at Bitcoin as a true reserve asset. 미국은 계속해서 새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국가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채무가 통제 불가능해진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 고려로 이를 중단하지 않으려 하고 두 당이 지출 삭감 및 채무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 채무가 높은 수준에 이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통화의 구매력도 제한받게 되어 통화 가치 하락은 전통적인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보통 더 안정적이고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찾아 해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속 증가하는 미국 채무가 비트코인 가격을 역사적인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계획을 공개하며 글로벌 경제가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시장에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고 자금의 급속한 이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IT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북방우의 기온과 함께 금융시장에서도 미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연내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연준은 지난해 7월 고금리 기반에서 25bp 인상 이후 오전 2.25%에서 5.5%의 금리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20년 이상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와 고용지표의 둔화 그리고 막대한 달러 채무 상황을 고려할 때 미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미연준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미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미연준의 연방기금 금리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2분기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미연준의 신뢰를 높였으며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일부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테스트가 충족되면 미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결정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이지 않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질문에 답하면서 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습니다.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the totality of the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are consistent with rising confidence on inflation and maintaining a solid labor market.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이 발언을 보면 미연준 공식이 금리 인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미세하게 보강하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전원에 의해 거의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월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CPI 데이터가 남아있으며 이 데이터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거의 9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조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와 함께 배치하여 두 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처음으로 이룬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미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세계 경제 회복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물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3,40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가격은 3,278달러로 하락했으며 7월 시장은 약 1%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 상장 10일 만에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가격이 9%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비율은 누적 4.05%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더리움의 상승을 저해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소바루에의 데이터에 따르면 ETF의 전체 데이터는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누적 순유입 총액은 4,394억 달러입니다. 대부분의 매도 압력은 그레이스케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블랙록, 비트와이즈, 그리고 피델리티를 포함한 다른 주요 현물 이더리움 ETF들은 모두 매일 순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3월 이후 이더리움의 거래소 출금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독립분석가 크립토라이언은 이 지표가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수요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ETF가 자금 유입을 기록했으나 그레이스케일의 ETHE는 예외로 지난주에만 15억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의 총 순유출량이 3.42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지수를 살펴보면 유사한 수요 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동안 ETH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3월에 ETH의 연중 최고점과 동시에 정점을 찍었으나 현재는 음수입니다. 음수 프리미엄은 미국 투자자들이 구매 압력이 부족하며 현물 수요가 고갈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024년 5월 이더리움 ETF의 잠재적 승인으로 코인베이스의 현물 구매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는 0.15 이상으로 급등하여 ETH 현물 구매자들의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일 지표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ETH 가격에 반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음으로 강력한 내러티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약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OK 빠르게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CEO는 텔레그램 브라우저와 미니 앱스토어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메시지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며 커뮤니케이션과 뉴스 소비를 결합합니다. 브라우저의 기능에는 검색, 북마크, 다중 탭 등이 포함됩니다. 메타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동안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이 메타버스 사업인 리얼리티 랩스에서 45억 달러를 추가로 손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이후 메타의 메타버스 자금 손실은 거의 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더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4년 2분기에 13억 달러의 순영업 이익을 달성했으며 상반기에는 5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CC다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거래상 거래량은 1,350억 달러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5.4% 상승하여 336억 달러에 이릅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려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운동화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운동화는 한정판이며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소비자들은 비트코인 또는 다른 선호하는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상반기 동안 99.999%의 API 가동률을 유지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24시간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